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3분 전 제 눈이 먼저 떠집니다. 정확히 오전 5시 57분.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은 그냥 확인용이죠. 세수 8분, 면도 6분, 아침 식사 15분, 출근 준비 10분. 모든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효율이고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정우석입니다. 올해 55. 분당에서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200명 규모의 중견기업이죠. 아무것도 없던 청년이 30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요? 간단합니다. 규칙을 지켰습니다. 지각하지 않았고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 판단했고 원칙을 세우고 그걸 지켰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키웠고 집을 샀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한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제가 한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규칙이 사람 위에 올라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규칙이 아니라는 걸요. 제 이름은 정우석입니다. 올해 55,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25살 때 작은 공구 제조 하청업체에서 시작했습니다. 맨손이었죠. 학벌도 없었고 백도 없었습니다. 있던 건 단 하나. 시간을 지키는 습관. 남들이 9시에 출근할 때 저는 7시에 나갔습니다. 남들이 6시에 퇴근할 때 저는 10시에 나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고 납기일보다 이틀 빨리 납품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35에 독립했습니다. 빚을 내서 작은 공장 하나 얻었고 직원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운 첫 번째 규칙이 뭔지 아십니까? 출근 시간 오전 8시. 1분이라도 늦으면 월급에서 깎는다. 직원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직원 5명은 200명이 됐고 작은 공장은 3층짜리 본사가 됐습니다. 매출은 작년 기준 200억입니다. 성공했습니까? 네, 성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정확히 오전 7시 30분. 온 가족이 모여서 먹습니다. 저녁은 오후 7시. 주말 아침은 8시. 제 아내 서연은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가끔은 늦잠도 자고 싶어.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아. 그리고 아이 교육에도 좋고. 딸아이 하리는 지금 12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죠. 할인의 시간표도 제가 짰습니다. 방과 후 학원 스케줄, 주말 독서 시간, 취침 시간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아빠,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놀 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야. 그때 실컷 놀면 돼. 할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송미정. 미정 씨는 3년 전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부입니다. 나이는 48. 말이 별로 없고 성실하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7시, 퇴근은 오후 6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죠. 할인이 학교 갈 준비를 할 때 미정 씨가 아침을 챙겨줍니다. 제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일을 하고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줍니다. 서연은 미정 씨 덕분에 여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미정 씨가 없었으면 나 미쳤을 거야. 하리는 미정 씨를 거의 제2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미정 이모가 만든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어.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가고 규칙이 지켜지고 효율이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변 인물 프로필, 서연 아내 52세, 전업주부, 원래는 섬세하고 감정적인 성격이었으나 남편의 원칙주의에 맞춰 살아왔음. 최근 몇 년간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음. 정아린 딸 12세, 초등학교 6학년, 아빠의 시간표 안에서 자랐지만 감정적 교감은 송미정을 통해 채워짐. 밝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빠가 무섭고 미정 이모에게 더 의지함. 송미정 가정부 48세, 3년간 정씨 집에서 근무. 말수가 적고 성실함. 장안동 연립주택에서 파킨슨 초기 증상이 있는 75세 노모와 단둘이 생활. 간병비 때문에 교통비를 아끼려고 새벽부터 걸어서 출근하기 시작함. 김상무 회사 직속 부하 50세, 우석의 오른팔이자 유일하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 사장님, 때론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라고 말했다가 한 달간 냉대받은 경험이 있음. 월요일 아침, 저는 정확히 오전 7시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밥을 차려놓고 할인이 교복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미정 씨는 아직 안 왔어요. 제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7시 5분. 전화해봐. 서연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7시 1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정 씨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몇 분 늦었어요? 20분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는 주방으로 가서 할인의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정 이모, 괜찮아? 응, 괜찮아. 할인아, 어서 먹어.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미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넘어갑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20분 지각. 3년 만에 처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정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일은 일이니까요. 화요일 아침. 다시 7시 5분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정 씨가 없었습니다. 7시 10분, 20분, 30분. 7시 35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정 씨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헐떡거리고 다리를 절뚝이는 것 같았어요. 35분 늦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유를 물었어요. 미정 씨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할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미정 이모가 아픈가 봐. 할인아, 조용히 해. 식사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서연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김상무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집에 좀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가정부가 이틀 연속 지각했어. 김상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사정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해야죠. 그래도 김상무, 원칙은 원칙입니다. 예외를 두는 순간 무너져요. 김상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7시.
미정 씨가 없었습니다. 7시 10분, 20분, 30분, 40분, 7시 5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정 씨가 거의 쓰러질 듯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50분. 제 목소리는 판결문 읽듯 냉정했습니다. 송미정 씨, 이틀도 아니고 사흘 연속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드렸는데 안 하셨죠. 이유를 묻는데도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셨고, 사장님, 오늘로 끝입니다.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안 돼. 할인아, 조용히 해. 미정 이모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제발. 할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제 판단에 반대했습니다. 여보, 그건 좀. 서연 씨도 예외를 두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정 씨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이틀 줬어요. 변명 한마디 안 하고 계속 늦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미정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오늘 짐 싸서 나가세요. 사장님,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할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규칙은 규칙이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회사에 도착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상무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결국 내보내신 거예요? 네. 혹시 후회되진 않으세요? 후회? 왜 후회를 해요? 사흘 연속 늦는 건 분명 이상한 일이잖아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늦던 사람이요. 그래서 이틀은 참았죠. 근데 사흘째도 똑같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게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일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김상무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장님,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사정이 있으면 말을 해야죠. 말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그럼 일을 하면 안 되죠. 김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가요? 규칙이 사람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김상무, 규칙이 없으면 조직이 무너집니다. 규칙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이 규칙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외를 계속 두자는 거예요? 그럼 규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외와 배려는 다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무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틀렸나? 아니, 틀리지 않았습니다. 규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게 제가 성공한 이유니까요. 하지만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할인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서연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아직? 그럼 같이 먹을까요? 여보. 서연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예요? 당신 오늘 너무했어. 뭐가요? 미정 씨한테, 그리고 할인한테.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내보낸 게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라 너무 냉정했어. 냉정한 게 아니라 원칙적인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모르는 거야. 할인이 얼마나 미정 씨를 좋아했는지, 미정 씨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그래서 규칙을 어겨도 된다는 거예요?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해.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뭐가요? 사람보다 규칙이 먼저인 사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규칙은 지켜져야 해요. 하지만 할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의 말도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사람보다 규칙이 먼저인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미정 씨는 왜 늦었을까?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늦던 사람이 분명 이유가 있었을 텐데 궁금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찔렸습니다.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전 5시, 할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할인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할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빠 나가줘. 할인아, 아빠가 뭐? 미정 이모 내쫓은 거 후회해? 안 그럴 거 알아. 아빠는 항상 규칙이 먼저잖아. 할인아, 그게 아니라 난 아빠가 싫어. 할인이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상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김상무. 네.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김상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해보세요. 사장님은 규칙으로 회사를 키우셨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사람은 회사와 다릅니다. 무슨 뜻이에요? 회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만 가정은 감정으로 돌아가요. 규칙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했어요? 물어보셨어야죠. 왜 늦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보고 끝내셨잖아요. 진짜 궁금하셨으면 끝까지 물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미정 씨 연락처 있으시죠? 전화해 보세요. 전화해서 뭐라고 해요?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세요. 그게 쉽게 되나요?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김상무가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의 이력서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미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저 정우석입니다. 침묵. 네, 사장님. 미정 씨, 그게 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기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사흘 연속 늦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래도 사장님, 이미 끝난 일 아니에요? 왜 이제 와서 물어보세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사장님, 저 지금 바빠요. 끊을게요. 미정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서연은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 씨의 주소가 어디였지? 이력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장안동 XXX. 장안동 분당에서 꽤 멀죠. 그럼 어떻게 출근했을까? 버스? 전철? 스마트폰으로 경로를 검색했습니다. 장안동에서 우리 집까지 대중교통으로 50분에서 60분. 그럼 오전 6시에는 출발해야 7시에 도착하는데 왜 늦었을까?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아니,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놓쳤다. 중요한 걸 놓쳤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장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이른 새벽,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장안동에 도착했습니다. 주소를 찾아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이 보였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리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보고 싶었어요. 오전 5시 3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정 씨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뒤를 따라갔습니다. 미정 씨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버스를 안 타? 전철역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10분, 20분, 30분. 미정 씨가 멈췄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걸어서 출근하고 있었구나. 왜? 버스비가 없어서? 아니면 40분, 50분, 60분. 드디어 우리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미정 씨는 골목 모퉁이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7시 20분이었습니다. 20분 늦었구나. 월요일도 이렇게 왔을 거야. 저는 차로 돌아와 엔진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그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해 주세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장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낮이었습니다. 미정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 저 송미정 씨 아는 사람인데요. 미정이는 지금 없어요. 혹시 어머니신가요? 네, 근데 누구세요? 그냥 미정 씨한테 전할 말이 있어서요. 미정이는 일 나갔어요. 일요일인데도요? 새 일자리 구하러 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안 돼요. 낯선 사람은. 그때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컵 떨어뜨렸어요.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요. 어머니, 제발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컵이 깨져 있었고 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손이 떨려서.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파킨슨병 초기 증상처럼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에요. 당신 누구세요? 저는 미정 씨가 일하던 곳 사장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우리 미정이를.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어머니, 나가라고요.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밤새 나 간병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걸어서 출근했어요. 걸어서요? 버스비 아껴야 해서요. 내 병원비, 약값, 간병비. 노인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늦은 거였군요. 미정이는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당신한테 말 안 한 것도 창피해서. 어머니, 제발 우리 미정이 다시 받아주세요. 우리 둘이 먹고 살 돈이 없어요. 노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저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요. 제발요, 사장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사람을 살려야 할 규칙이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한참을 노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은 75세. 2년 전부터 파킨슨 증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미정 씨가 혼자서 간병하고 있었고 정부 지원금은 65만 원. 그걸로 병원비, 약값,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정 씨가 우리 집에서 일한 거였죠. 월급 200만 원. 그걸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노인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미움도 떠먹여야 하고 미정 씨는 밤새 간병하고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처음엔 버스를 탔는데 어느 날부터 걸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통비를 아끼려고요. 한 달이면 5만 원 넘게 절약되니까요. 그 5만 원으로 약을 하나 더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어서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늦은 겁니다. 사장님, 우리 미정이 정말 좋은 애예요. 압니다. 한 번만 더. 어머니, 제가 미정 씨를 다시 모시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간병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방문 요양 서비스 연결해드리고 필요한 의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사장님, 왜 그렇게까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규칙만 보고 시간만 보고 숫자만 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왜 여기? 미정 씨, 얘기 좀 할까요? 우리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새벽에 미정 씨를 따라간 것, 어머니를 만난 것, 그리고 제 잘못을 깨달은 것. 미정 씨는 울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야죠. 진심으로. 저는 창피했어요. 간병하는 것도, 돈이 없는 것도. 미정 씨,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하다뇨.
어머니를 혼자 돌보면서 일까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걸 3년 동안 해온 거잖아요. 미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 씨, 다시 우리 집에 와주세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간병도 출퇴근도 모든 걸. 사장님, 그리고 할인이가 미정 씨를 정말 보고 싶어 해요.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 씨가 다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차로 모셔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할인이 뛰어나왔습니다. 미정 이모, 할인아. 둘이 껴안았습니다. 할인이 울었고 미정 씨도 울었습니다. 서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네. 제가 모셔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늦었어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미정 씨는 더 이상 걸어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방문 요양 서비스도 연결했습니다. 주 3회 전문 간병사가 방문해서 돌봐드렸습니다. 의료비도 지원했습니다. 필요한 약, 검사비, 병원비 모두요. 미정 씨는 처음엔 받기 어려워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너무 많아요. 미정 씨,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하지만 미정 씨,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요.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상무를 불렀습니다. 김상무, 우리 회사 규칙 좀 바꿔야겠어요. 어떻게요? 지각 규정. 무조건 벌금 부과하는 거 말고 사유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걸로 바꿉시다. 사장님, 정말요? 네. 그리고 직원들한테 복지도 더 신경 쓰고요. 가족 간병 있으면 지원하고 유연 근무제도 도입하고. 사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깨달았어요. 규칙은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걸요. 김상무가 웃었습니다. 사장님, 이제야 제대로 된 리더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왔습니다. 할인과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할인아, 요새 학교 어때? 좋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그래.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놀라고 했는데. 할인이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농담이야. 놀고 싶은 만큼 놀아도 돼. 진짜? 응. 아빠가 너무 엄격했던 것 같아. 할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고마워. 미정 이모 다시 데려와줘서. 미안해, 할인아. 아빠가 늦게 깨달았어. 서영과도 대화가 늘었습니다. 여보, 요새 많이 변했어. 그래요? 응. 예전엔 좀 무서웠어. 당신이 옆에 있어도 외로웠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원칙만 따졌죠.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미정 씨의 어머니도 점점 좋아지셨습니다. 전문 간병을 받으니 증상이 안정됐고 약도 제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 씨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안부 여쭤보려고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사장님,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복 받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미정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인이 꽃다발을 들고 서연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미정 씨 어머니는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할인이까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편하게 부르세요.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인이 미정 씨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할인이 덕분이야. 제가 뭘 했어요? 우리 미정이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잖아. 그게 다 너희 가족 덕분이야. 미정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더 성장했습니다. 매출도 늘었고 직원들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웃게 됐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병원비 지원해 주셔서 천만에요. 가족이 편해야 일도 잘 되죠. 예전 사장님 같지 않으세요. 예전엔 제가 좀 꼰대였죠.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집에서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할인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아빠, 나 친구들이랑 주말에 놀러 가도 돼? 물론이지. 조심해서 다녀와. 시간 정해주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하렴. 아빠는 너를 믿어. 할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최고. 미정 씨는 여전히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원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명절 때는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할인 생일에는 케이크를 준비하고 제 생일에도 축하해 줍니다. 미정 씨 어머니도 자주 초대합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세요. 매번 폐만 끼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어느 날 김상무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새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예전보다요? 비교도 안 돼요. 예전엔 성공했지만 외로웠어요. 지금은 성공도 했고 행복하기까지 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규칙 뒤에 있는 사람을요. 그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근데 해야 해요. 규칙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배워요. 1년 반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우수 기업상을 받았습니다. 직원 복지 부문에서요. 시상식에서 제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규칙으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규칙이 사람 위에 올라가면 그건 폭력이 된다는 걸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규칙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이 규칙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연한 걸 깨닫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내려올 때 객석에 앉아 있는 서연과 할인, 그리고 미정 씨가 보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58입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가족은 행복합니다. 미정 씨는 여전히 우리 집에 있고 미정 씨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할인은 고등학생이 됐고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연과 저는 신혼부부처럼 다정합니다. 얼마 전 회사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 엄수입니다. 한 신입이 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원칙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신입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 힘들면 도와주세요. 누군가 늦으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사장님, 그러면 규율이 무너지지 않나요? 규율과 배려는 다릅니다. 진짜 규율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신입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 숙제를 하고 있었고 서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미정 씨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미정 씨를 그냥 내보냈다면? 만약 새벽에 따라가지 않았다면? 만약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외로운 성공자로 살고 있었겠죠. 규칙에 갇혀 숫자에 매몰되어 사람을 보지 못하는 인간으로요. 며칠 뒤 미정 씨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만 짚고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좋아지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을 줄 몰랐어요. 다행입니다, 어머니. 사장님 덕분에 우리 미정이도 살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정 씨 덕분에 살았어요. 무슨 말씀을? 미정 씨가 없었으면 저는 계속 틀린 길을 걸었을 거예요. 미정 씨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미정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장님, 미정 씨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줘서. 그날 밤 서연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여보, 한 가지 물어봐도 돼? 뭔데? 언제부터 변한 것 같아? 나.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정 씨를 새벽에 따라갔을 때부터. 왜? 그때 당신이 처음으로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잖아. 증거를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진실을 보러 간 거니까. 맞네, 그랬구나. 여보, 고마워. 변해줘서.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삶의 교훈,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1. 행동만 보지 말고 행동 뒤의 사정을 보세요. 누군가 약속을 어기거나 늦거나 실수하면 화부터 내지 마세요. 먼저 물어보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2. 규칙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규칙이 사람 위에 올라가는 순간 그건 폭력이 됩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 규칙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3.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우리는 모두 자기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4.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지금 바로 사과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미루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5. 성공보다 중요한 건 행복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옆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성공을 위해 사람을 희생하지 마세요. 6. 가족에게도 왜를 물어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께 왜 그랬어? 라고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7. 간병하는 사람을 존중하세요. 가족을 돌보는 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주변에 간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베푸세요. 8.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규칙도 예외는 있습니다. 유연함을 잃지 마세요. 마지막 말. 여러분, 저는 58살입니다. 50년을 살았는데 53살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칙도 중요하고 원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 하나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사정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걸 보려는 노력, 그게 바로 사랑이고 배려이고 인간다움입니다. 사람을 보려면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